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 정차했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허술한 가림막으로 주변을 둘렀을 뿐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가수와 합동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에 이어 인도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광주와 전남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광주 전남의 고용 지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 고용의 질은 그렇지 못합니다. 광주 시내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도로에 멈춰있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건물 잔해에 매몰돼 있던 버스 탑승객 가운데 현재까지 9명이 숨졌고 구조된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도로에 5층 건물이 무너지며 하얀 먼지 구름이 치솟습니다. 붕괴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는 순식간에 건물 잔해 사이로 사라집니다. 무너진 잔해를 피해 급정거한 승용차가 먼지에 휩싸이고 인도에 서 있던 공사 관계자도 다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도 어쨌든 간에 그런 전전이상 없이 그대로 그냥 닥쳤습니다. 재개발 지역 철거 현장에 건물이 붕괴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갑작스런 붕괴에 시민들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매몰됐습니다. 버스는 겉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파묻혔고 소방당국은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버스 탑승객 등 17명 가운데 8명은 구조됐지만 뒷자리에서 발견된 9명은 숨졌습니다. 버스에 매몰된 요구 조자는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붕괴된 건물 잔해 제거 시 추가 요구 조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직후 버스에서 LP가스가 새어나와 소방당국이 시민을 긴급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편도 3차선과 건너편 차선 일부도 덮치며 도로 전체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밖에 나와봤더니 뿌옇게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면서 건물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어요. 경찰과 국과수는 오늘 오후 1시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붕괴된 건물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 재개발 현장에서는 20일 전부터 건물 철거가 진행이 됐는데 건물 주변으로 허술한 가림막만 쳤을 뿐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루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면서 안전장치라고는 허름한 가림막이 전부였습니다. 듬성듬성한 철구조물에 천막을 더 씌운 가림막은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졌을 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콘크리트 더미는 대형 시내버스를 덮치고 반대편 차로까지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평소 주변을 다니던 시민들은 가림막이 위태로워 사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말합니다. 보면서 야 이거 위험하다, 무너지겠다. 그리고 혼잣말로 하고 왔었거든요. 위험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차량 통행은 물론 바로 옆 인도의 보행자 통행도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했을 때 무너져 내렸는데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조짐을 느끼고 먼저 대피를 하면서도 정류장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2명, 외부에 신호하시는 분들 2분, 그래서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달 말부터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이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높아 주변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진 뒤인 어제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철거 공사는 중장비를 이용해 건물을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어제도 포크레인 한 대가 건물 5층에서 철거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쪽으로는 이제 공사를 하니까 저희는 안 다니죠.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이 거기 있으니까 버스 타시는 분들 이제 거기를 이용했을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이 끝난 뒤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이나 안전조치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물 붕괴 현장에서는 밤샘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철저한 수색을 지시했습니다만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의 오열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린 처참한 현장에서는 밤사이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버스 수색을 끝낸 소방당국은 인도와 차도 위주로 수색을 진행했지만 추가 매몰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혹시 모를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보호 조치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잘 이렇게 우리 소방청장님하고 현장에서 아주 잘 해주시고. 사고 현장은 늦은 밤까지 구조 작업을 지켜보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은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혔고 사망자가 안치된 광주 지역 3곳의 병원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가족들의 오열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가슴 아파요. 좀 날벼락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래요.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본부도 꾸려졌습니다. 광주 동구청장이 본부장을 맡은 사고 수습본부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유가족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상자 그리고 돌아가신 분 1대1로 전담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오늘부터 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볕이 강하죠.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서해안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오늘 밤이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까지도 간헐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00mm가량인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근처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낼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예상되면서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수와 고흥, 진도에서는 강풍 예비특보 발표된 상태고요. 전해상에 풍랑특보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발효되겠습니다. 무더위는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는 얼마나 효과적일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광주 전남에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에 이어 인도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변이, 그러니까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한평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확진된 뒤 목포 의료원에 입원 중인데 유전자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평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먼저 확진된 광주 2,583번째 확진자는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 확진자의 가족으로 강진에서 모임을 함께했던 인천의 오빠는 인도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변이 감염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수가 또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사 인력을 검사 인원은 많이 이제 확충하고 있고 늘리고 있거든요. 광주에서도 지금까지 18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모두 알파형, 즉 영국 변이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존에 개발된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는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맞았던 백신으로 어느 정도는 증상에 대한 방어, 그다음에 감염력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별도의 그 강하게 했던 조치는 하지 않고 또 유의해서 보고만 있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질병청의 유전자 분석에서도 4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0%로 나타나면서 방역 당국은 변이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국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광주 전남 택배노조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어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위해 분류 작업에 대한 대책을 낸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은 전국 택배 노조 5천여 명 조합원의 90%가 넘는 동의로 이뤄졌고 광주 전남에서는 200여 명의 택배기사가 동참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광주 청년 메디컬 그룹의 모 병원인 청년 한방병원 대표 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 운영 자금 등을 이유로 지인 7명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42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상환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광주 전남의 고용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석 달 연속 취업자 수도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 고용의 질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7천 명이 일자리를 더 구했습니다. 광주의 취업자는 7천 명, 전남은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최근의 경기 회복과 함께 지난해 코로나 충격이 워낙 컸던 이른바 기저효과가 고용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 가정의 달에는 거의 스톱이었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부활되면서 좋게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지역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은 이른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일용 근로자와 돈을 받지 않고 가족 일을 도와주는 경우였습니다. 반면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용 근로자는 오히려 11,000명이 줄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상용 근로자 9,000명이 줄어든 자리를 자영업자들이 채우며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 모두 도소매 음식점과 개인 공공서비스 업종에서는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에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5차 조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5차 조정협의회를 열고 분양 방식과 분양가, 세대 수 등에 대한 광주시의 방안을 특수목적 법인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안은 현재까지 비공개이며 특수목적 법인이 광주시 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고분양가 논란과 법인 내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옛 광주교도소를 원형 보존할 수 있도록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일부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해 아파트를 짓게 한 뒤 그 이익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5.18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지역 여론을 전달하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또 교도소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민주인권 기념파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전남 지역에 입주한 지 3년이 안 된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순천대와 전남대 창업보육센터 등 7개 창업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25일까지 투자 유치 설명회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10개 회사가량을 선정해 기업당 300만 원의 기업활동, IR 제작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격차 등 차별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며 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방학 기간 생계를 위해 근무 일수를 늘리는 것도 쟁점 중 하나인데요. 어제 농성 과정에서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만하세요. 광주교육청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기간의 농성에 필요하다며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교육당국이 막아선 겁니다. 크레인과 컨테이너 박스가 저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과 실랑이가 오가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는 응급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원인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된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청 사이의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는 물론 임금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교육당국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교섭이 빨리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근무 일수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방학이 있는 학교의 특성상 근무 일수의 확대 등 일부 쟁점 사안은 조합의 무리한 요구라면서 교섭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총장직 사퇴를 둘러싼 광주과학기술원의 내홍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과기원 이사장은 원내 게시판에 김기선 총장이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약속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총장은 이사회 결정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광주지법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무리여서 부당하다는 김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송정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주차 빌딩 신축 공사가 조만간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임시주차장 운영 등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주차장 신축 공사가 추진되는 내년 10월까지 송정역 인근 6개소에 710여 면의 임시주차장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운전자들이 쉽게 임시주차장을 찾을 수 있도록 칼라 유도선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코레일 앱을 통해 주차 가능 잔여 대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예산 370억 원을 투입해 현 주차장보다 4배 큰 1,6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갖춘 주차 빌딩 공사가 진행됩니다. 광주시와 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119 토목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토목구조대에는 교수와 기술사 등 전문가 39명이 참여하고 산사태와 웅벽 붕괴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조치와 기술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광주시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의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응급 복구와 대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저께 캐스터 게임이 생각나는데요. 홈런 드디어 터졌습니다. 최현 선수. 마지막에도 아주 힘을 실어서 계속 타고 날아갔습니다. 왼쪽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어디 가는데 이 타구가 이번엔 황대인의 투런 홈런. 오늘 김대우가 홈런 2방에 넉 점째를 뺏깁니다. 우중간 뻗어갑니다. 이 타구를 주자욱이 바로 걷어들이지 못하면서 1루 주자 이창진은 3루 받고 홈을 선택. 홈에 세이브. 오른쪽 가는 타구입니다. 윗 앞에 떨어지면서 3루점 2루자까지 홈에, 그리고 1루자 3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그러나 2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기어이 7대2. 잘 맞췄습니다. 이 타구가 멀리 갑니다. 오직까지 가기 전에 구자욱이 여기서 큼지막한 홈런 소리가 나옵니다. 스윙 삼진, 경기 끝.
기아 타이거스 이렇게 3연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5 결경이 끝이 나면서 저희도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출근길 무렵부터 볕이 강하죠. 오늘도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이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 서해안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오늘 밤이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도 비는 간헐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 최고 100mm가량인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고흥과 여수, 진도에는 강풍특보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특보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발효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현재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무안과 해남에서도 낮 기온 28도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날이 흐리기만 한 가운데 낮 기온 다시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광주 학동 붕괴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